만약 여러분들이 하루 10분만 투자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많은 백만장자들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사기 같다고요? 요새 유튜브 광고에 이런 영상들이 많이 보이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방법은 이런 사기 수법이 아닙니다. 오늘은 전세계 1억 2천만 명 이상이 주목한 나폴레온 힐의 최고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나폴레온 힐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13가지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무려 20년간 500명 이상의 부자들을 만나며 알아낸 성공의 법칙인데요. 이 책이 발간된 이후 수많은 백만장자와 리더들이 자신의 성공을 이 책에 돌렸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요, 하루 10분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인데요. 따로 자기계발을 할 시간이 부족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된다는 아주 매력적인 방법이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13가지 성공 법칙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책에서는 모든 성공의 출발점이 열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열망은 희망이나 소망 같은 단어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망은 목표가 구체적이고 그것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죠. 그래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에 매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저희같이 시간을 낭비할 일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 열망,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목표를 달성할 날짜를 잡고 달성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까지 한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매일 아침과 잠들기 전 2차례 큰 소리로 읽으세요. 아마 계획까지는 여러분들이 세울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일어나서와 잠들기 전 이 목표를 읽어야 할까요? 바로 두 번째 법칙, 믿음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하루 2번 여러분들의 열망을 큰 소리로 읽게 되면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 자기 암시입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열망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부자가 되고 싶나요? 이미 부자가 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싶나요? 위인이 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매일 한 번 하는 이 상상이 여러분들의 열망을 현실적인 계획으로, 그리고 현실로 이끌어 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한 열망, 그리고 그 열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까지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에 걸맞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전부일 테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고작 3달밖에 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는 초등학교 6학년도 마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헨리 포드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동차를 처음으로 대량 생산해낸 헨리 포드는 세계 1차 대전 당시 어떤 신문사와 트러블이 있었고, 그 신문사는 포드가 무식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여러가지 어려운 질문들을 해댔습니다. 당연하게도 포드는 어떤 질문도 대답하지 못했죠. 하지만 전화 한 통만 걸면 자신은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전문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순간,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사실입니다. 1900년대를 살던 헨리 포드와는 다르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 한 번만 두들기면 어떤 정보든 알아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성공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세요. 직접 경험해서 배울 수도 있을 것이고,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대학이나 도서관, 온라인 강의 등에서 시간을 투자해 배울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지식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랬다면 대학을 나온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했겠죠. 지식이라는 것은 누군가 이루어낸 과거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공은 미래를 향해야 하죠. 대부분의 위대한 성공에는 5번째 성공 법칙인 상상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컴퓨터, 비행기 등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이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해냈다고 하는 초전도체 또한 상상 속의 물질이었는데요.
성공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네요. 꿈을 크게 가지고 상상하세요.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더라도 실행 가능한 계획 없이는 성공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울 건지, 여러분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살 사람은 누구이고 얼마가 적정하며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가 걸리게 될지 등을 살펴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셔야 하죠. 만약 이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실패란 포기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니까요. 에디슨은 1만 번이나 실패를 한 끝에 전구를 발명해냈고,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 자신의 책을 출간해줄 회사도 찾지 못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면 성공할 때까지 또 다른 계획을 실행하세요. 계획을 세우는 순간까지 오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문제는 이 시점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인 계획을 세웠더라도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겠죠.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기를 망설입니다. 그리고는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두죠. 사실 여기에는 미디어와 SNS의 영향이 큰데요. 많은 매스미디어에 노출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스스로의 직관보다는 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력은 용기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부터 나오죠. 자신을 믿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계획을 시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실패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실패를 했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좋아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성공을 하기까지 실패를 한 번도 안 했다면 좋은 걸까요?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겠죠. 실패에는 성공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실패를 통해 끈기를 기를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끈기가 없다고요? 저도 끈기가 많이 부족한 편인데요. 이 책에서는 대부분의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계획을 대강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끈기는 타고난 자질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열망과 자신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뒤따라오는 능력이니 앞에 7가지 스텝을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들은 끈기를 이미 가지고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성공할 사람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 동료들과의 여정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5명만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성향, 습관, 생각을 따라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조력자들을 모으세요. 단순히 여러분들과 마음이 맞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에 다다를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로 모아야 하죠. 실패를 패배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없는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심리적으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같이 일하는 동료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또한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랑은 가장 큰 에너지 동력원입니다. 할 수 없는 일도 해낼 수 있게 만들고 끊임없는 에너지를 공급해주죠. 이 긍정적인 에너지와 열정을 여러분들의 목표에 잘 사용해보세요. 성공에는 긍정적인 생각 또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한없이 긍정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한없이 부정적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 같나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사람이겠죠.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목표와 계획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과정에서 떠오르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살펴보고 긍정적인 생각들로 교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품은 열망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들지 않을 때까지 말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두는 겁니다. 우리 뇌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될수록 창의적인 상상력이 더 잘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물리적으로든 인터넷상으로든 성공한 긍정적인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기록하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스텝인데요. 여러분들은 직감적으로 오늘 뭔가 사고가 날 것 같다 라던가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폴레온 힐은 이 육감이 기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앞에 12가지 스텝을 통해 숙련된 여러분들의 생각과 무의식이 여러분들을 올바른 결정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육감은 앞에 12단계를 모두 완벽히 습득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조금 미심쩍긴 하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평생 부동산을 매입하던 사람이 어떤 빌라를 매입하려 하는데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든다면, 숙련된 자동차 딜러가 중고차를 구매하려 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우연일까요? 아마 전세 사기를 당한 집이거나 침수차일 수도 있겠죠. 나폴레온 힐이 말하고 싶은 육감은 이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디어 부와 성공의 법칙 13가지를 모두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어려운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장 어렵겠죠.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열망을 키우고 일어나서와 잠들기 전 이 목표를 읽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이 된 여러분들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그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상상하세요. 그리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 결단하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여러분들을 도와줄 동료들도 모으고 사랑이라는 감정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가까워지세요. 이 모든 것들을 해내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단계의 육감도 가지게 될 거고 성공을 이루게 될 겁니다. 차근차근 한 단계씩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